见面了，很高兴。我来介绍一下。안녕하십니까. 처음 가본 치과에서 살아남기란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춘천예치과 교육팀장 이의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 자리에서 저 얘기가 왜 필요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2009년 제가 처음에 춘천예치과에 입사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임용고시를 한 3번 정도 떨어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권유를 주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 과정의 마무리로 병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던 실습 병원이 바로 지금의 저의 직장인 춘천예치과였습니다. 어영부영 2달 정도 실습 기간을 채워갈 때쯤 유행에 민감한 저희 송호영 대표원장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 의료관광을 준비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겠다. 중국어, 영어, 일어까지 3명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중에 한 명 중국어 담당 코디네이터로 춘천예치과에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울에 있는 압구정, 강남도 아니고 외국인이 많은 부산도 아니고 강원도, 중소도시 춘천의 작은 의원에서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사람을 3명이나 뽑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왔을까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게다가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 아니면 결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저희 선생님들이 반갑게 저를 부릅니다. 제가 외국인 환자들과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환자들과 얘기를 하고 환자들의 얘기를 저희 의사 선생님과 스태프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저희 원장님은 환자와 한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 직원을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중국인 환자들이 뜨문뜨문 오는 바람에 저의 명함이 조금 창피해지고 저의 채용 목적이 희미해져 갈 때쯤 저희 원장님이 또 아침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네는 뭘 할 줄 알아? 뭘 하고 싶은데? 우리 병원의 문제가 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이 병원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구나 였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제가 춘천예치과에 입사해서 가장 처음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일은 저의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비진료인인 제가 춘천예치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교육팀장이 되었고 우리 스태프들과 어떻게 공감하며 살아남았는지 저의 생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1cm 플러스란 책을 읽어보셨나요? 베스트셀러로 오래 올라와 있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개와 고양이, 학대받는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귀엽거나 덜 귀엽거나 온순하거나 예민하거나 희귀종이거나 일반종이거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만났느냐입니다. 1cm만 시선을 옮겨도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시선으로 춘천예치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연에 자주 등장할 저희 대표 원장님이 아침 회의를 하거나 직원들과 얘기를 할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Critical not essential, 비핵심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패디 룬트라는 치과 의사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패디가 어느 날 치석이 많이 껴서 온 환자의 스케일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치석이 많아서 대충 빨리 끝내줬다고 하는데요. 너무 대충 해준 탓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닥터 패디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패디가 깨닫습니다. 진료의 질로 환자를 만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만족하는 것 역시 중요하구나. 그리고 크리티컬 낫 이센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들어와서 깨끗한 바닥, 정리된 리셉,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리셉셔니스트, 깨끗한 진료실, 그리고 나를 배려하는 듯한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의 멘트. 이 모든 것들이 비핵심적인 요소지만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춘천 예치과의 크리티컬 낫 이센셜은 안내 배너였습니다. 저희가 입사 초기에 저희 병원 엑스레이실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빠르게 본인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시면 차갑고 딱딱하고 무서운 기계실의 느낌에서 무서운 기계가 혼자 돌아가며 말도 합니다. 눈을 감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방사선 촬영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나요? 저 지난주에도 다른 데서 찍고 왔는데 또 꼭 찍어야만 하나요? 혹시 엑스레이 찍으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진 않을까요? 엑스레이실 앞에 그래서 배너를 하나 비치했습니다. 저희 치과는 보다 정확한 구강 검진을 위해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양과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의 방사선 조사량을 메모해드리고 그 양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눈을 감고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눈을 동글동글 뜨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환자분들의 시선 앞에 작은 배너를 한 장 더 비치했습니다. 전체적인 구강검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약 30초간 진행되며 촬영 중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기계음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저희 직원이 들어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장의 안내 배너를 게시한 이후 환자분들의 질문도 줄었고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움직여서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영어로 써있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매번 난처한 얼굴로 화장실의 위치를 묻는 어르신들을 위해 화장실 앞에 한글로 남자, 여자라고 안내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주차 도장을 찍지 않아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고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주차 도장은 챙기셨나요? 라는 한마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했던 이런 작은 변화들은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좀 더 원활한 진료 동선을 만들어드리긴 했지만 우리 병원을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고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의 첫 번째 공유의 대답은 제가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을 보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래, 우선 내가 알아야겠다.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외부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세미나부터 청구 세미나, 서비스 교육, 그리고 리셉 업무를 배우는 세미나까지 다양한 세미나들을 다니며 치과 업무를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스태프들과 춘천예치과의 크리티컬 낫 이센셜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공유했던 주제를 2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춘천예치과의 매뉴얼부 작업입니다. 어느 병원에나 있을 법한 우리 병원에도 있는데 저게 왜 특별할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리셉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대표를 뽑아서 진료 과목마다 소개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치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우리 병원의 진료 스타일을 알게 되고 필요한 재료들과 진료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스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진료 스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료실 스텝들과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도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매뉴얼북은 다른 병원과 약간의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뭔지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신경치료할 때 사용하는 러버댐이라고 하는 입안의 감염을 막는 방수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 스태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진료 동선을 메모해 드렸고요. 그 진료 단계에 스태프들이 환자에게 어떤 멘트를 해줘야 하는지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물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입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입안에 걸기 위해 치아가 조금 조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과정을 설명하고 스태프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찾은 신경관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신경관 끝까지 소독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실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금 환자가 어떤 진료를 진행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왜 치료가 아픈 건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멘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매뉴얼북은 사실 이 그림처럼 완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꽁꽁 숨겨둡니다. 저희 직원들도 잘 못 찾는 곳에. 그리고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저만 몰래 꺼내서 그 직원들과 몰래 공유합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고 이런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혹시 초등학생들의 소방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소방교육을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요. 소화기를 어떻게 켜는지 앞에서 시범을 봤던 것 같은 기억은 희미하게 나는 것도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방교육을 할 때는 불이 나면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매뉴얼북은 불이 나면 소화기로 불을 끄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치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구덩이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매뉴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할극이었는데요. 진료가 끝나고 가능한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의의 주제는 스태프들과의 공감이었습니다. 컴플레인이 유독 많아서 스태프들이 힘들었던 달, 스태프들과 환자의 역할을 해보는 역할극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소리를 질렀던 환자, 나를 짜증나게 했던 환자,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 싶었던 환자들의 역할을 서로 해보며 웃고 공감하고 공유하며 아 맞아, 나도 저런 환자 봤었는데 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원장님들은 아, 우리 스태프들이 환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리셉 선생님들은 진료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리셉은 진료실의 입장을, 그리고 전요차 선생님들은 실장님과 팀장님의 입장을, 팀장님과 실장님들은 전연차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극의 포인트는 환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건데요. 무조건 나한테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았던 환자가 아, 대기 시간 안내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났었구나. 빠졌던 이가 2번 연속 빠져서 그렇게 짜증을 냈었구나. 아, 설명을 내가 미처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통해서 춘천 예치과만의 119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신발도 신지 말고 밖으로 뛰어나가라고 가르쳐 주듯이 우리 스태프들에게 응대하기 힘든 환자, 컴플레인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한 요령을 알려준 건데요. 저희들의 119 매뉴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조건 나보다 높은 연차를 부른다. 실장님을 부르거나 팀장님을 부르거나 내 옆에 있는 누구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환자에 응대하는 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우리 스태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 우리 스태프들이 그 컴플레인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과 함께 그런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를 만들었고 그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더 하고 싶었나 봐요. 사람들은 산을 보고 앉아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산도 바다도 강도 모두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안내 배너를 더 게시하거나 역할극을 해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관찰하고 세심하게 생각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내가 놓치고 있던 내 주변의 스태프들과 우리 환자들을 챙기게 된다는 저의 작은 경험담이었습니다. 2009년 제가 춘천예치과에 입사할 당시에도 춘천예치과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였고 제가 입사를 한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춘천예치과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춘천예치과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저는 그 성장 속에서 함께 꾸준히 움직이며 같이 달렸을 뿐입니다. 춘천예치과 130명의 직원들은 모두 똑같이 생각합니다. 100년을 이어갈 치과를 만들자. 원장님들이 나이가 들어 후배들에게 치과를 물려주고 스태프들이 아이 엄마가 되고 학부형이 돼서 병원을 떠나도 또 다른 후배들이 입사할 겁니다. 그리고 춘천예치과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을 이어갈 춘천예치과에서 지금의 저는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슈퍼스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열정과 꿈과 희망이 담긴 춘천예치과가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춘천예치과 130명의 스태프들이 모두가 슈퍼스텝이 될 때까지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예치과 130명을 대표로 나온 저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혜진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매뉴얼은 어떤 이제 돌발 상황을 예상하고 일정한 이제 액션 플랜을 해놓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다양한 상황을 또 제대로 잘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얘기를 하곤 하더군요. 그러면 실제 해보시니까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확실한 장점과 또 요거는 조금 매뉴얼로서는 못하는 좀 단점이 있더라, 그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체계로 있는 매뉴얼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다른 병원과 똑같이 만들었던 거고요. 그 119 매뉴얼은 실제로 저희가 역할극을 통해서 스태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을 재현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대기 시간, 여러 번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로 당장 내일 예약이 안 되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환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대기실이 일단 어수선하고 다른 환자분들이 들으면 컴플레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컴플레인 응대법이 있잖아요. 자리를 옮기고 사람을 바꿔주고, 그거의 첫 번째로 일단 사람을 바꿔주자라는 걸 모든 스태프들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그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첫 번째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줬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스태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확실히 많이 줄었었고요. 단점은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 실장님과 팀장님이 없을 때 당황하는 문제들. 근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컴플레인들이 확실히 많이 해결이 돼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30명이나 되는 큰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의사소통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분업이 돼가지고 각자 역할이 다른데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역할극이라는 걸 처음에 도입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듣고 싶네요.
회의가 모든 팀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층이 있는데 한 층에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만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스태프들이 참 원장님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달라요. 선생님들도 혹시 느끼시나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사실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스트레스 조사를 했었는데 정말 원장님에 따라서 스태프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해보고 그 역할극을 통해서 다 같이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던 게 역할극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130분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은 그 춘천의 치과가 어떤 고객에 대한 만족도 또 어떤 레퓨테이션 평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매달 그 어떤 뭐 스태프 간의 역할을 통해서 매달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돼서 그걸 고쳐서 시스템화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사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일단 회의의 첫 번째는 한 분이라도 원장님들이 참석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이가 자주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역학을 통해서 하나 했던 게 2번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리메이크 하자였습니다. 원장님들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리메이크는 스태프들이 결정합니다. 스태프들이 환자랑 얘기하고 환자분의 컴플레인이 심했거나 2번 이상 떨어진 환자들은 원장님들한테 스태프들이 얘기해요. 원장님 이 환자 리메이크 할 거예요. 그러면 비용 없이 원장님들이 바로 리메이크를 해주십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었고 온 병원이 그대로 따라주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사실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던 회의였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우리 춘천의 치과 이의진님의 강연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